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요가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가원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분들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수업 시간을 100%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하시면은 카팔라바티, 바스트리카, 나디쇼나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것은 우자이 호흡법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자이 호흡법의 별명은 바다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들숨과 날숨 때 나는 소리가 바다의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호흡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막 입김을 불 때 하는 것처럼 나는 소리를 입을 닫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을 조금 더 조우고 들숨과 날숨 때 바람이 목 안쪽을 살며시 간지럽힌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코로 내쉬고 내뱉을 때 들리는 소리 보다는 공기를 목 안쪽까지 마셨다가 내쉰다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조금 더 바로 세우고 손등은 가볍게 무릎 위에 턱을 당겨서 정수리가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눈을 살며시 감은 채로 들숨 때 목 안쪽까지 내쉴 때도 살짝 목을 조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습니다.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계속 하셔도 됩니다. 이 우자이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숙이 들숨과 날숨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내부들이 따뜻해지는 느낌도 받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나 들어갈 때 본인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꼭 한번 우자이 호흡을 마스터하셔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서서 하는 아사나들을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비냐사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전사 1번에서 전사 2번으로 넘어갔다가 측각 자세로 넘어갔다가 바인딩도 했다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3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앞으로는. 자, 바로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발 모양이 11자인 아사나들입니다. 그 예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타다사나 혹은 사마스티티 혹은 파도타나사나 들어가기 전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있는 자세들이 발 모양이 11자인 그룹입니다. 보통 이 자세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전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선살루테이션을 시작할 때는 타다사나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그리고서는 고관절을 접어서 아래로 전굴해서 진행이 되고 파도타나사나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들어가기 전에 단단하게 지반을 다져주고 그 이후로 전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그룹은 내가 전굴에 들어가기 전에 지반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룹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 바로 갈게요.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이 90도를 향하고
골반이 뒤쪽 팔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되는 그룹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시들이 트리코나사나와 전사 2번 측각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리코나사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발 모양 90도 체크. 골반 뒷발과 같은 방향인지 체크. 그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마시면서 양팔 수평. 내쉬면서 앞으로 길게 슬라이딩 하셔서 삼각형 자세 들어가시면 됩니다. 깊숙이 호흡하시고 마시면서 나오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구부려 주시면은 전사 2번이 됩니다. 제 발 모양은 여전히 90도고 골반도 같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릎이 구부려지고 상체가 수평해서 유지가 된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측각 자세로 넘어가면 되는데,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대주고 왼팔을 하늘로 쭉 찌르고 그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측각 자세가 되는데, 여기서도 제 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90도, 골반도 뒷발과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 90도에서 뒷발이 45도로 가서 골반이 앞발과 같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사 1번 그리고 트위스트 자세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발 모양 45도 체크, 골반 앞발과 같은 방향 체크. 그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 척추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시선을 하늘로 향해 주시면은 전사 1번이 되고, 그 상태에서 가슴 앞에서 합장, 발꿈치 손목 일치, 호흡 내쉬면서 트위스트 자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왼팔을 손에 짚고 다리를 뻗고 오른팔을 하늘로 쭉 뻗어주시면은 파리브르타 트리코나사나 같은 그룹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발은 여전히 사선 45도, 골반은 여전히 정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손 허리 마시면서 올라오고 으차 내쉬면서 발 모아주시면 다시 타다사나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서서 하는 아사나를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모양 11자 타다사나. 마시면서 양팔 머리 위로 깊숙이 호흡. 내쉬면서 고관절을 접어서 아래로 전굴. 마시면서 고개 들고 등 펴고. 내쉬면서 플랭크. 어깨가 손목 앞으로 나오고 무릎, 가슴, 턱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팔을 펴서 부장가사나, 발가락을 걸고 엉덩이를 하늘로 쭉 들어서 아도무카 슈바나사나. 시선을 손목 사이 오른발을 나와서 으차. 왼발 45도, 오른쪽 무릎 90도. 균형 잘 잡으셨으면 상체를 일으켜서 전사 1번. 이제는 세 번째 그룹으로 진행되고입니다. 내쉬면서 가슴 앞에서 합장. 깊숙이 호흡. 내쉬면서 트위스트. 마시면서 다시 전사 1번으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전사 2번 그룹으로 진행됩니다. 이 상태에서 리버스 워리어를 가셔도 되고 즉각 자세로 넘어오셔도 되는데, 발 모양을 보시면은 여전히 90도, 골반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시면서 전사 2번, 내쉬면서 차투랑가 단다사나. 우르드바 무카, 아도무카. 자, 이렇게 간단한 비냐사 플로우를 봤는데, 보시면은 보통 한 그룹에 들어가면은 그 그룹에 속하는 자세들이 쭉 이어지고,
그 다음 그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비냐사를 빠르게 진행하시더라도 발 모양이 내가 1번 그룹에 속한지 2번 그룹에 속한지 3번 그룹에 속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골반 위치가 정확한지를 체크하시면은 아사나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드릴 팁은 앉아서 하는 자세들에 관해서입니다. 앉아서 하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굴 자세와 트위스트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팁은 전굴과 트위스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 팁은 바로 척추를 조금 더 길게 세우는 겁니다. 전굴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발가락을 잡아주시고 깊숙이 호흡하시면서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공간을 찾아서 내쉴 때는 빨래를 널듯이 앞으로 덜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시범을 보이면은 마시면서 척추가 길게 늘어나고 내쉬면서 아래로 툭. 한 번 더 마시면서 앞으로 척추가 길게 내쉬면서 툭. 그리고서는 어깨 사이에 있는 숨은 공간도 찾아줍니다. 마시면서 어깨도 길게 내쉬면서 툭. 한 번 더 척추 어깨 사이에 있는 공간들 찾아서 내쉬면서 아래로 툭 전굴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트위스트 경우 간단히 시타사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팔을 마시면서 하늘 위로 내쉬면서 트위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팔은 뒤로, 한 팔은 무릎을 움켜잡고 그리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호흡할 때는 척추가 길게 늘어나고 내쉴 때 뒤로 트위스트. 한 번 더 호흡하시고 척추가 길게 정수리 끝까지 늘어나고 내쉴 때 트위스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키가 커지고 내쉬면서 트위스트. 마시면서 다시 양팔머리 위로 내쉬면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굴을 할 때나 트위스트를 할 때나 척추를 길게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숨은 공간들, 어깨 관절 사이에 있는 숨은 공간들, 그리고 목 관절에 있는 숨어있는 공간들까지 길게 찾으셔서 전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툭,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척추 아래서부터 길게 비틀어 주시면 조금 더 깊게 자세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알려드릴 것은 인버전 자세들입니다.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뜻인데요. 머리를 대고 물구나무서기 하거나 아니면 빈차마요라사나 아니면은 핸드스탠드 모두가 인버전 자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깨로 서기, 숄더 스탠드. 그래서 오늘은 어깨로 서기를 조금 더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쟁기 자세로 가셨다가 어깨로 서기로 가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셔서 쟁기 자세로 갔다가 양손을 등 뒤로 발꿈치도 모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으차 고관절을 펴고 발가락을 하늘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고관절을 완전히 펴는 게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에 무게를 조금 더 대고 다리가 약간 덜 핀 채로 처음에는 느낌을 익히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더 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선을 절대로 좌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가 강사들 분 중에서 흔히 입는 부상 중에 하나가 사르방가사나 어깨 서기를 시범을 보이다가 학생분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다가 그 다음날 목에 담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시선을 엄지발가락 쪽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팁은 사바사나에 관한 겁니다. 요가가 단순한 체조에 머무르지 않고 한층 더 승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바사나입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얼핏 들으셨을 텐데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은 맥박도 조금 더 느려지고 호흡도 조금 더 느려지고 소화는 촉진이 되고 몸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이자면은 전원 버튼을 잠깐 껐다 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요가 수업을 마치고 굉장히 개운한 느낌으로 일어나시는 이유가 바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에 들어가서 충분히 휴식을 하시고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호흡법, 서서 하는 자세들 3가지로 분류하기, 앉아서 하는 자세, 어깨로 서기, 그리고 사바사나까지 5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꼭 숙지하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있으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있으실 요가 수업에서 100%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